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국회 표결 중에 하나가 될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표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벌어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바로 그 표결입니다. 당사자인 이 나라 야당 대표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말을 패러디해서 대통령을 깡패로 몰았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당은 그런 이재명을 범죄자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틀 전인 22일이죠. 이재명은 거칠어진 입을 과시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를 윤석열이 권력을 가지고 치는 장난이다, 이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깡패, 폭력배라고 부른 것은 늪에 빠져들은 자신이 그 살아날 구명줄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정적이 돼서 붙잡고 늘어져야만 자신이 살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다. 자신에게 씌워진 방탄 프레임을 비판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쥐 패고 자신은 그걸 막느라고 하는데 그걸 두고 방탄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체포동의안 표결일을 닷새 앞두고 연일 바른 수위가 지금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당 대표적으로 민주당을 방탄막이 삼고 장난을 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당대표인가. 자, 이 깡패 발언 여운이 체크하시기도 전에 어제 이재명은 1시간이 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조급해진 겁니다. 그 중에 모두 발언에만 무려 45분을 써서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 글쎄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판단이 바뀌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기에 대해 수사였습니까? 편들기지. 이재명은 상황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무도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무도하다. 인간으로서 하는 행동이 도리를 어긋났다는 그런 포근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미 10년 전 그리고 5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대선에서 패배하니 내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의 검찰 수사는 윤석열을 위하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라는 말입니다. 검찰이 제멋대로 수사,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우선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 우선 박근혜 정부가 언제 이재명을 탈탈 털었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없겠습니다. 이재명은 특히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혐의는 드러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의 기초에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이 말을 바꿨다. 검찰에 포획돼서 말을 바꿨다. 이 주장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재명은 사실관계부터 틀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있어서 검찰 소환을 유례없는 탄압이라며 그 이후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이미 수년간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이 그것이 아닌 것을 다 밝혀냈죠. 이재명은 정치인 이전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한동훈은 6일 뒤 국회 법사위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2018년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한 사건이죠. 그런데 분당 경찰서가 수사를 한다면서 계속 뭉갰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죠. 그러면 당시 법에 따라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문재인 검찰지청장인 박은정, 아주 유명하죠. 이 박은정에 반발해서 심지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썼습니다. 결국 분당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죠. 그래서 지난해 9월 이재명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며 보안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산건설에서 돈을 준 것은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분당경찰서가 내린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야만 이재명이 한 말이 맞는 말인 겁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겨난 신설조항입니다.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1차 판단을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무혐의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 형소법 개정 당시에 정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을 두고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차적으로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분당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1차적으로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후적 통제장치로 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과 검찰의 서류 검토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인들이 이건 경찰이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고소인 고발인 등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죠. 성남FC 후원금 모국 사건은 그렇게 해서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를 할 경우입니다. 결국 분당서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 처리 과정의 한 단계였을 뿐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한동훈의 발언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재명은 또 제3자 뇌물죄의 당사자인
성남FC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기관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남FC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나하고 직접 경제적 관계가 없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 점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으로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몇 년을 뒤지고도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것을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것을 불법적인 지출처럼 써놨다. 과연 그렇습니까? 미르재단 같은 재단법인도 모두 사유화가 법률적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이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은 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우선 배임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익의 70%를 환수하지 못해서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는 배임 할배죄냐? LH의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 교사죄냐? 참 말 재밌게 합니다. 자신이 대장동을 민영으로 개발하려는 것을 민간합동개발로 만들어서 결국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토착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한 검찰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초과 이익을 산정하고 이재명 본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검찰에도 가격심사부 같은 걸 둬서 범죄를 미리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검찰이 토착비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건 검찰비리다. 남욱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 아니냐.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은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검사 출신 아니냐.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욱 등이 애초에 계획을 한 대로 민영으로만 대장동이 개발되었으면 민간업자들은 얼마나 이익을 챙겼을까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우선 관이 동원돼서 수용을 하지 않으니 토지를 비싸게 사야만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 그렇게 비싸게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익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자, 기자들이 문제가 된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삭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재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다. 부정행위 등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정 예고를 하겠다는 것이 제 명확한 방침이었다. 이재명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적용한 4,800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서성 같은 분한테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꼭 물어봐야 한다.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된다. 말하자면 자신은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에 돌아가는 이익을 비율에 따른 이익이 아닌 확정 이익으로 설정한 것으로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만든 사람은 성남도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이익만을 챙겨라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은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러니까 배임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사실 농담할 일이 아닌데 비율로 할 것이냐 확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정책 판단과 경영 판단이라는 게 확고한 법원의 판례다. 글쎄요. 그 판례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도 기업에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광고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말인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미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됐던 사안인데 검사가 바뀐 것이다. 검사가 바뀌어서 죄 없는 자신을 이렇게 제3자 뇌물죄 중범죄를 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한 것이고 구속영장 어디를 봐도 제가 한 행정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없다. 자, 그러면 대선 때 내려놓아야 한다고 열을 올리던 불체포 특권에 대한 변명은 이재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은 현재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거나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 바꾸기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평화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본질적으로 엄혹하게 바뀌었다. 자신의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이행하거나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평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말을 바꾼 이유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것일 거다 하면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이 했던 말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정희 유해 옆에 파묻어 버리고 싶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광화문 촛불 시위 때 말입니다. 자, 이재명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리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내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렇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장이 일상이 되어가는 폭력의 시대. 정치는 사라지고 지혜만 남부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 그런 시대를 부른 사람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그는 이런 상황의 원인을 대선 패배에서 찾아 대선에서 제가 부족해서 패배했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수모와 순환은 제 몫이기에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을 지지했던 대중을 자극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희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 이재명은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 배임죄의 영장 외에도 뒤이을 영장 청구를 두고 기자들이 향후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등이 이어질 때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런 비유를 댔습니다.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 결국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직 사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요구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의 전운이 들이우는 위기 상황에서도 정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당 선거에 유리하게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이 제거해야 할 정적일까요? 정적이라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별 없을 겁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정직 제거를 위해,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이 시대를 폭력의 시대라고 재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이 돌이켜보면 역사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래서 제 개인이 치러야 했던 수모와 순환은 제 업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다. 정말
분기점은 맞습니다. 만약 그 분기점에서 윤석열이 낙마하고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아찔합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기소 후에 당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적이 있다.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는데 그 사이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바뀐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권순일 대법관이 연관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 의혹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간에 말입니다. 한편 이날 이재명을 만난 이해찬은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위했습니다. 이분 민주당이 100년 정권으로 가자고 말했던 분이죠. 그러나 야당의 원로 권노갑이 한 말의 결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리를 따라가자. 그런데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대표로서 솔선수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 다음번에는 제발 이 불체포 특권 뒤로 숨지 마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권노갑이 말한 선당 후사의 모습은 정말 어떤 것일까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뭐 깡패니 폭력배니 이런 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수석대변인 박정아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남아올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다. 그런데 박정아의 눈에는 아직도 이게 의심 정도로 보이는가요? 이재명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이 한동훈 장관은 23일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기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이 판사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라. 이게 일제히 뉴스가 됐더군요. 한동훈은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의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 달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은 한자루 비수 같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솔직히 이재명의 목을 틀어진 사람 중에는 김만배도 있고 유동규, 김성태도 있습니다. 아직은 입을 닫고 있는 정진상과 김용 같은 최측근이다. 혹은 한 배를 탄 자들이다.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등을 돌린 자는 김성태와 유동규입니다. 상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과 22일 두 번째 대질신문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는 내 주변 사람이 다 구속됐다. 회사가 지금 망하고 있다. 자,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화영은 상방울이 대북 송금을 자신은 전혀 모른다. 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누가 더 상식적인 진술을 하는 걸까요? 두 사람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죠. 함께 만났습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넘기는데 이화영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승태가 넘긴 돈은 200만 달러, 합해서 1000만 달러를 넘겼죠.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김승태, 이화영 외에도 박용철 상방울 부회장 그리고 안부수라는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을 불러서 사자 대질신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화영이 혐의를 부인하자 김승태는 거짓말을 한다며 고성을 지르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그리고 북부청사 등의 수사관 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화영의 측근과 지인의 주거지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화영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상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사용 제공 그리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식으로 무려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작년 10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방울이 대북 송금은 독자적인 대북 사업으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을 닫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민주당 위성정당이었죠. 시대전환. 이 시대전환의 대표의 조정훈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정훈이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내게 나라 운명이 당신에게 달렸다고 하길래 나라 운명은 나 아니라 당신에 달렸다고 받아쳤다. 조정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조정훈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웃기만 했는데 속으로는 이놈 봐라 하는 느낌이었다. 조정훈은 그러면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때마다 의석이 수십 석씩 날아갈 것이다. 빙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에 예컨대 대북 송금 때문에 구속영장이 올라오고 체포동의안이 또 왔다. 그 다음에는 백현동 사건으로 또 왔다. 그때마다 민주당 의석은 수십 석씩 날아갈 것이다. 결국 동의안 부결이 누적이 되면 1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